저는 1년간의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작년 말에 이혼해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 32살의 여자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의 이혼은 흔한 일이고 이혼녀가 흠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지만 그래도 제 잃어버린 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고, 만약 앞으로 제 주변 사람들 중에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겁니다. 요즘 세상에 어느 누가 시부모 모시고 함께 살겠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조금만 버티면 될 줄 알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성격이 정말 밝은 편이고 어려서부터 친구들 집에 가면 그 집 부모님들이 전부 아들 있으면 저를 며느리를 삼고 싶다고 말을 하셨어요.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는 지금도 알고 지내는 친구들이 수백 명이고 대학 동창들 모임 역시도 제가 회장이라 저 없이는 동창회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죠. 정말 사람을 좋아하고 술자리도 좋아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천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금방 친해지는 제 성격을 믿고 결혼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더라도 남편과 시어머니를 전부 제가 컨트롤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희 시댁은 아버님이 일찌감치 돌아가시고 저와 결혼 전까지는 어머님과 남편 둘이서만 살고 있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뒤로 어머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며 돈을 모아서 재산이 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에 대출 없이 아파트도 갖고 계시고 인천 송도에 상가도 한 동 분양받아서 월세를 받고 계시는 중이죠.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시다고 하길래 집안 형편이 그저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200만 원은 우습게 나오고 어머님 혼자 하시는 장사기 때문에 인건비도 전혀 들지 않아서 한 달에 어머님 손에 남는 돈만 1,0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고작 1년밖에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은 주제에 어머님 주머니 사정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게 되었냐고 하면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입만 열면 돈 자랑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 술이라도 한 잔 걸치시면 젊은 시절 고생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돈 벌어서 집 사고 지금까지 오셨는지 2시간짜리 인간극장을 매번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돈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하실 텐데 남편이 집안의 금지옥엽 외동아들이긴 해요. 저도 결혼할 때 어머님이 적지 않은 지원을 해주실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어머님은 너희들 결혼에 내놓을 돈 한 푼 없다면서 저희 보고 알아서 결혼하라 하셨어요. 넉넉한 형편의 시어머니와 외동아들이라는 남편의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신혼집 전세금 정도는 지원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딱 잘라서 돈이 없다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히 받는 거고 형편이 안 되어 못 해주신다면 그건 그거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진 돈으로 시작하자고 결심했죠. 남편이랑 저는 우리 두 사람 가진 돈에 은행 대출을 좀 받아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세후 월급 270 정도를 받고 있었고 저는 평범한 회사 다니면서 동시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외주로 프리랜서 일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최소 400만 원 이상은 버는 상황입니다. 모아놓은 돈이 좀 있기 때문에 한 5천 정도만 대출을 받으면 방 2개짜리 빌라에서 전세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었죠. 그렇게 남편과 제가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어머님이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신혼집 구하느라 많이 힘들지? 나도 너희한테 집이고 뭐고 다 해주고 싶지. 근데 내가 지금 돈줄이 꽉 막혔는데 어떡하니? 사실 저는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던 별로 상관없었어요. 자식이 결혼한다고 집을 해주실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몇이나 된답니까?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시니 전세금이라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어머님도 사정이 있으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도 못 도와주시는 거라고 믿었죠. 그냥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집에서 밥이나 한 끼 먹자고 부르신 건가 싶었는데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혔어요. 내가 노원에 아파트 하나 있는 건 알고 있지? 너희들이 이렇게 빨리 결혼할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집을 전세 연장 안 해주고 그냥 나가라고 내보내는 건데. 이렇게 된 거 딱 나랑 2년만 같이 살자. 나도 혼자 살기 심심하고 아들이 장가 가서 나가버리면 갑자기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쓸쓸해서 어떻게 살겠니? 노원에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 끝날 때까지 2년 정도만 같이 살면 그 후에 그 집은 너희한테 완전히 넘겨줄게.
거기까지 듣고 있는데 솔직히 혹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노원이면 저랑 남편 출퇴근 거리가 조금 멀긴 해도 요즘 아파트 한 채면 돈이 얼만데 딱 2년만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집을 주신다고 하니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둘이 살고 있었던 집도 38평짜리 집이어서 셋이 살기에 넉넉한 집이었죠. 괜히 전세 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돈은 딴 곳에 넣어두고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살면 돼. 딱 2년만 나랑 같이 살고 그 아파트 세입자 빠지는 날에 바로 들어가서 살면 된다. 그럼 등기도 너희들 앞으로 공동명의 해주고 그날 이후로는 나도 너희들한테 모시고 살라는 소리 같은 건 절대로 안 한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남편이랑 같이 집 보러 다니면서 조금 깔끔하고 살만한 집은 가격이 완전 예산 초과였고 우리 예산에도 딱 맞고 집도 깨끗하다 싶으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은 걸리는 외곽이었죠. 처음엔 어머님이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셔도 별로 개의치 않았었는데 현재 시세로 8억이 넘는 아파트를 그냥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혹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남편이랑 제가 버는 돈을 악착같이 모은다고 해도 그 집을 사려면 10년이 지나도 힘들 것 같은데 결혼 생활 시작하자마자 2년 만에 집이 생기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아무런 걱정 없는 탄탄대로일 것 같더라고요. 만약 다른 사람이 제게 이런 제안을 했다면 헛소리하지 말라고 사기꾼 취급을 했을 텐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이 하루 종일 시장에서 험한 일을 하시고 집에 오면 피곤하시기 때문에 안방에 들어가서 TV만 보신다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원한을 산 적도 없을 만큼 어머님 성격 자체가 둥글둥글하신데 우리가 결혼하면서 남편이 분가하면 갑자기 어머님이 혼자 살아야 하시니까 그게 외로우셔서 그런 거라 하더라고요.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를 몇 번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했었는데 제게 엄청 잘해주셨어요. 아들 하나만 키워서 딸이랑 한번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하시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성격이 좋고 부침성이 있어서 금방 친해진 덕분에 정말 신혼 초까지는 어머님이랑 딸처럼 지낼 수 있었어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고 저는 어머님이랑 2년만 즐겁게 살고 난 후에 아파트 받아서 분가하고 그 이후로는 남편과 둘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겨우 1년 만에 이혼했고 지금은 예전처럼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시간을 그때로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로 시어머니 모시고 살지 않았을 거예요. 전 남편이랑 다시 결혼을 하는 일도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파트가 아니라 건물을 한 채 사주신다 해도 절대 어머님이랑 합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옥과도 같은 1년의 시간이었고 남편과 이혼했다는 슬픔보다는 이제야 자유를 찾아서 해방되었다는 생각에 요즘은 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소중합니다. 처음에 제가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면서 마냥 빈손으로 들어가긴 민망하더라고요. 어차피 혼수는 2년 뒤 아파트 들어갈 때 제대로 할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그쪽 집안에 제가 들어가서 사는 건데 뭐라도 하나 해야겠다 싶었어요. 어머님께서는 하긴 뭘 하냐고 자기 집에 다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다 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세탁기가 좀 오래되어 보이고 아직 건조기도 없으시길래 건조기까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타워형 세탁기를 하나 사서 들어갔습니다. 다른 것도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라고 이참에 냉장고까지 바꿔드린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세탁기만 해도 충분한데 냉장고는 진짜 필요 없으니 괜찮다며 그냥 나중에 너희들 아파트 들어갈 때 그때 혼수나 하라셨어요. 그렇게 끝까지 괜찮다고 하시길래 더 이상의 큰 지출 없이 들어가 살기 시작했죠. 하지만 바로 거기서 어머님과 저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자매분이 2분 있었는데 가까이 살고 사이도 좋아서 집에 자주 놀러 오셨어요. 그때마다 어머님께서 며느리가 예쁘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그 말에 조금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얘가 정말 똑똑해. 결혼할 때도 어찌나 알뜰한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결혼했거든. 얘네 부모님은 진짜 땡 잡으신 거지. 라는 식으로 은근히 이게 칭찬인지 돌려서 매기려고 하는 건지 구별 못할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으면 제가 좋은 며느리라고 자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뭔가 하나씩 기분이 나쁜 그런 말들이었죠. 이모님들마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능력 좋고 성격은 더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염치는 가장 좋은 것 같네. 라는 식으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런 것 외에도 제가 밥 먹다가 실수로 수저라도 떨어뜨리는 날이면 아이고, 다 부셔라 부셔. 그렇게 던져서 그게 망가지겠니? 지네 집 물건 아니라고 다 집어던지는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말로 설명하기 애매한 게 웃으면서 농담처럼 이야기하니까 거기다 대고 제가 정색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듣고 그냥 넘어가자니 뭔가 기분 나쁘고 바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다가도 아이고, TV가 너무 작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 같네. 라는 말씀을 매일 하시는데 이게 TV 사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도저히 참다 못해 마트에 어머님이랑 같이 장을 보러 갔을 때 어머님한테 거실에 놓을 TV 좀 골라보라고 말씀드리면 무슨 TV를 바꾸냐고 집에 있는 것도 아직 10년은 거뜬하게 쓴다면서 한사코 됐다 하시더라고요. 진짜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뭐가 필요하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시지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는 건 도저히 제 성격으로는 참고 넘어가기에 힘들었죠. 그래서 그나마 TV에 냉장고까지 전부 다 제 돈으로 바꿔드리고 나서야 어머님의 돌려가기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솔직히 아파트고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겨우 결혼식 올린 지 한두 달 지났을 뿐이라서 조금 저러다가 말겠지라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랑 사는데 다 좋을 순 없는 거니까 이 정도는 애교라고 생각하자 싶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트 한 채가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다니는 회사는 8시 반 출근해서 보통 6시에 끝나거든요. 어머님 댁에서 우리 회사까지 40분 정도 걸리니까 아침엔 7시 반에 집에서 나가고 퇴근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 7시 조금 안 되는 시간에 도착합니다. 어머님은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좀 더 늦게 출근하시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시는데 처음 합가 생활 시작하면서 집안일을 어느 정도 나눠하기로 협의를 했어요. 저는 원래 아침밥을 잘 안 먹지만 남편은 예전부터 어머님이 차려줘 버릇했기 때문에 남편 아침밥상은 하던 대로 어머님이 차리시고 대신에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밥상을 차리기로 결정했었죠. 청소나 빨래도 저희 부부 사용하는 공간은 화장실이나 방을 전부 제가 청소하기로 했고 시어머니는 거실이나 어머님 쓰시는 안방 화장실 같은 곳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대로 집안일 분담이 이루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께서 본인이 하셔야 하는 일을 저한테 은근슬쩍 미루기 시작하셨어요. 심지어 어머님이 아침에 피곤하다며 점점 늦게 일어나시는 바람에 남편 아침밥상도 나중엔 제가 차려주고 있더라고요. 물론 어머님이 안 하시는 걸 제가 더 하는 건 괜찮았어요. 어차피 나중에 분가하고 따로 살면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고 제가 어머님 댁에 얹혀 사는 입장에 집안일 정도는 더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출근하고 나면 어머님이 아무도 없는 집에서 자꾸 저희 부부 쓰는 방까지 들어오신다는 점이에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방은 정말 깨끗하게 청소 잘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취도 오래 했고 원래 성격이 깔끔한 거 좋아해요. 하지만 주말에는 쉬는 날이라 대청소를 한다지만 평일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매일매일 청소기 돌리고 걸레로 닦고 그러진 못하잖아요. 어머님께서 제가 출근하고 나면 항상 방문 열고 들어오셔서 제가 청소를 잘하는지 정리는 잘하는지 매일 저희 부부의 사적인 공간까지 전부 검사하시는 바람에 저는 저녁에 어머님한테 잔소리 듣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방이며 부부 화장실까지 싹 다 뒤져가며 침대 밑에 먼지나 머리카락까지 청소 검사를 하시는데 제가 시집을 와서 살고 있는 건지 가본 적도 없는 군대에 와 있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결국 나중엔 어머님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서 퇴근하고 돌아와서 피곤한 몸으로 저녁밥상 차린 뒤에 방 청소하고 화장실까지 싹싹 청소하면서 살았네요. 제가 모임을 좋아하고 쉬는 날에 친구들 만나러 자주 나가는데 어머님께서 항상 제가 쉬는 주말에 집안일을 만들어서 하세요. 가구 배치도 다시 하고 거실 장식장 대청소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옆에 붙어서 도와주길 원하셨죠. 친구들 만나러 옷을 입고 나가려는 저를 붙들어서 일을 시키려고 하셨어요. 너는 주말마다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 딴짓하지 말고 집에 좀 얌전히 붙어 있어라. 이따가 나랑 같이 집안 대청소 좀 하게.
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제가 외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집안일을 시키셨죠. 저도 할 일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제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틈틈이 밖에 나가서 놀았더니 나중엔 제가 쉬는 날마다 어머님 친구분들을 집으로 불러들이셔서 술 드시면서 저보고 술상 봐달라 안주해달라 꼬장을 피우셨습니다. 평일이고 주말이고 가릴 거 없이 어머님과 친구분들 두세 명씩 집으로 찾아와서 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그것 때문에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분들 안주 만들어주고 술시중 드느라 힘들었죠. 제가 어머님보다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친구분들 앞에서 며느리를 꽉 잡고 흔드는 모습을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제가 몸으로 때우면 되는 일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사실 그 말고도 돈 문제가 심각한 이혼 사유였죠. 처음엔 제가 어머님 댁에 들어가서 사는 입장이라서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어머님께서 기본적인 살림을 맡아보셨고 저도 얹혀 사는 입장이라 기본 생활비를 어머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남편한테 필요한 개인적인 물건만 우리 돈으로 구입하고 생활비 공과금을 전부 어머님께 드리고 맡기고 있었어요. 처음엔 관리비나 식비 등등 제가 3분의 1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시더니 같이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말이 많아지셨습니다. 설거지할 때 물 좀 아껴 쓰라는 말은 기본이었고 제가 새벽에 화장실을 들락거리면 저 때문에 관리비 많이 나온다고 뭐라 하셨습니다. 머리 감아도 뭐라 하시고 머리가 길어서 오래 말리고 있으면 전기세 아까운 줄 모른다고 하시고 제가 뭐만 하면 그렇게 아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나중엔 치사스러워서 처음에 제가 어머님께 드리기로 했던 생활비에서 20만 원씩 한 달에 더 드렸어요. 제 주머니에서 돈을 더 드리니까 그제서야 좀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냥 너가 주는 생활비가 부족한 것 같으니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이러시는지 진짜 성격 자체가 저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름도 모르는 어머님 친척분들 경조사비도 꼬박꼬박 저한테 5만 원씩 받아가시고 누군지도 모르는 분의 아이돌 잔치에 축의금 하라며 돈 달라 하실 때는 진짜 황당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저는 얼굴도 뵌 적 없다고 이야기하면 너희 결혼식 할 때 오진 못했어도 다들 축의금 하신 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희 결혼식 때 그 축의금을 저한테 주시긴 하셨나요? 실제로 남편 쪽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전부 어머님이 가져가셨어요. 저는 얼마나 모였는지 알지도 못하고 돈은 본 적도 없습니다. 친척들 경조사를 챙기고 싶은 거면 어머님만 하셔도 될 텐데 꼬박꼬박 저한테까지 돈 달라 하시고 제가 모르는 분이라 하면 다 집안 어른이고 언젠간 마주칠 사람이니까 잔말 말고 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퇴근하고 맥주 한잔 하는 걸 예전부터 참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맥주 한잔 하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안주도 별로 필요 없이 그냥 맥주만 마셔도 좋고 가끔 출출한 날엔 치킨 한 마리 시키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런 소소한 재미와 즐거움이 완전 사라져버렸어요. 어머님 본인은 친구분들이랑 허구한 날 소주 마시면서 제가 저녁에 맥주 한 잔이라도 마실라 치면 그렇게 잔소리를 하십니다. 너 매일 그렇게 술 마시는 것도 알코올 중독이다. 그리고 저녁에 배달 음식 시켜서 먹는 게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데 이참에 완전히 술 끊어. 어머님이 저렇게 잔소리하시고 막상 남편이랑 치킨에 맥주 한잔 하려고 배달을 시키면 저희보다 어머님이 훨씬 더 잘 먹습니다. 말이나 안 하면 밉지는 않은데 시키기 전엔 이런 걸 왜 먹냐 하시면서 옆에 앉아 야금야금 먹는 그 모습을 지금 상상만 해도 한 대 후려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네요. 그리고 이건 정말 가장 짜증나는 점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입으로는 항상 빨리 애 낳아라. 한 집에 같이 살 때 애를 가져야 내가 산후조리도 봐주고 애도 봐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제가 남편과 단둘이 붙어있는 꼴을 못 보십니다. 노크는 절대 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밤낮 없이 시간 상관없이 아무 때나 저희 방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뭐 별로 대단하고 중요한 일로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었는데 단순하게 면봉이 필요하다거나 손톱깎이 빌려달라는 식으로 신혼부부 방문을 그냥 열고 들어오셨어요. 한 번은 남편과 분위기를 잡아보기 위해서 방문을 잠근 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밤 11시 반에 저희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려다가 문이 잠겨 있으니까 방문을 쿵쿵 소리 내면서 두드리셨어요.
아니, 너희들은 날도 더워 죽겠는데 왜 답답하게 방문을 잠그고 있어? 이거 좀 열어봐라. 거실 TV 리모컨 거기에 있니? 라고 하시는 바람에 한 통이 다 깨져버렸죠. 거기에 더 소름 돋는 건 그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저희 방 문고리를 아예 빼버리셨더라고요. 방문에 주먹만한 구멍이 뚫려버렸고 그 뒤로는 언제든지 거실에서 저희 방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사생활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따졌더니 마지못해서 뚫린 방문에 종이를 붙여주셨어요. 정말 그때는 시모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더라고요. 애초에 그 집구석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제가 바보고 멍청한 사람이지만 결혼 생활 막바지인 1년이 좀 지났을 때부터는 저도 스트레스가 최고에 다다라 있었고 어머님도 제 얼굴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었어요. 그때는 집에서 눈 마주치면 어머님이랑 싸우고 심하면 서로 소리까지 지르는 지경이었죠. 시어머니는 제게 욕까지 하셨지만 저는 차마 욕은 안 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서운하고 아쉬웠던 말들을 그대로 다 할 정도로 심하게 싸웠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미쳐버릴 것 같았고 이대로 1년 더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어머님 느끼기에는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뺏어가는 나쁜 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별거 아닌 돈 문제로 어머님이랑 감정이 단단히 상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성을 잃고 저한테 2년 전엔 입에 담기도 힘든 쌍욕을 하시다가 결국 제 멱살까지 잡으셨습니다. 야, 이년아, 내가 너한테 아파트 줄 것 같으냐? 앞으로 10년은 더 내 밑에서 살면서 배워야 해. 너는 내가 보니까 씀씀이가 해퍼서 뭘 주더라도 다 날려먹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그 순간 이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당장 분가를 하던지 이 결혼 생활을 그만해야겠다 결심하게 되었죠. 애초에 저한테 아파트 내주면서 분가시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평생 품에 끌어안고 어화둥둥 살고 싶은 어머님의 계획이었죠. 남편에게 당장 분가하지 않으면 난 이혼하겠다고 당신 엄마가 나를 피말려서 죽게 할 생각이라 이야기했는데도 남편은 지금까지 이 상황을 옆에서 다 지켜봤으면서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너 왜 이래? 애초에 우리 엄마가 2년 정도 같이 살자고 했잖아. 벌써 1년이나 살았으니까 1년만 참고 더 살아봐. 우리 엄마도 당신 위해서 그런 잔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자식 믿고 있다가는 내가 숨 넘어가겠구나 싶었어요. 만에 하나 어머님이 약속을 지켜서 아파트 내주시고 분가를 시키더라도 그 성격에 우리 부부가 조용히 살도록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찾아와서 감시하고 난리를 피울 것이 뻔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막판에는 제가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오면서 정말 그 집에서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제가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했더니 처음엔 고작 1년도 더 못 버티냐면서 조금만 참아보라 하더군요. 이쯤 되니 저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보다 참아보라 말리는 남편이 더 꼴보기 싫었습니다. 어머님이랑 분가를 하더라도 이런 인간을 믿고 평생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졌어요. 제가 끝까지 이혼하겠다, 어머님도 문제고 너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지금 당장 분가하자고 하더라고요. 알겠어. 내일부터 당장 집 구하자. 이혼하자는 말은 제발 하지 말아줘. 당신이 우리 엄마가 싫으면 앞으로 안 보고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 편을 들더니 이혼이 코앞으로 닥친 상황에서야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물론 그런 말에 마음을 다시 돌려먹을 정도로 제가 바보는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이혼 통보해놓고 저는 이삿짐 아저씨 불러서 제 짐을 모두 빼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시장에서 장사하다 말고 뛰어오더니 물건에 손대지 말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저보고 도둑이라며 경찰을 부르겠다 하더라고요. 제 옷이나 화장품 같은 개인 물건은 상관없었는데 이 집에 들어오면서 어머님한테 혼수 대신으로 사드렸던 세탁기, 냉장고, TV를 절대 못 건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 한 번 줬으면 내 거지? 절대 안 돼. 아저씨, 그거 건드리지 마요. 결국 가전제품은 그냥 두고 나오기로 했고 남편이 구매 가격으로 현금 보상해주기로 하면서 마무리했어요. 제 입장에서야 어머님이 쓰던 가전제품을 굳이 중고로 들고 나오기도 찝찝했는데 돈으로 다 돌려받고 나올 수 있어서 차라리 다행이었죠.
저는 현재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자취하면서 살고 있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직전에 남편이 저를 마지막으로 찾아와서 자기 엄마랑 인연 끊고 살 테니 자기를 용서하고 본가에서 둘이 살자며 싹싹 빌었는데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쫓아냈어요. 솔직히 울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약해질 뻔도 했었지만 그냥 처음 결심 그대로 이혼했고 지금 생각해도 그 결정에 후회 없습니다. 이혼하고 처음엔 정신과 가서 약도 처방 받아먹을 정도로 불안 증세가 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회복하고 이젠 약도 안 먹고 지낼 수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는 시간에 제 인생에도 투자하고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면서 다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진짜 제 주변에서 단 한 명이라도 시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때려서라도 말릴 거예요. 집이 아니라 빌딩을 준다고 해도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